네, 이번 시간에는 첼시의 은골로 캉테 선수 부상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박사님, 캉테가 맨유전 10분 만에 이제 교체를 당했거든요. 뭐 기사에서는 사타구니 부상이다, 내전근 부상이다라고 하는데 어디를 부상당한 건가요? 네, 내전근 부상이 정확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뭐 사타구니, 서해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 거는 이제 일반적인 통칭인 것이고 근육의 특정 부위는 내전근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허벅지 안쪽을 말하는 건가요? 그렇죠. 안쪽 근육입니다. 허벅지 안쪽 근육. 그러면 흔히 얘기하는 햄스트링이랑은 다른 부위인 거죠? 네, 햄스트링은 허벅지 뒤쪽 근육이고. 그래서 뒷근육. 네. 네네. 그다음에 내전근 뭐 안쪽 허벅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캉테는 최근에 이제 부상이 상당히 잦아졌는데 제가 부상의 이력을 보니까 지난해 10월과 11월에도 이 내전근을 부상을 당했어요. 이렇게 내전근이 잘 다치는 근육인가요? 잘 다치는 근육 중에 하나입니다. 축구 선수들이. 하지만 이 내전근 손상은 특이하게 한 번 다친 경력이 있는 사람이 더 잘 다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되게 이제 제가 의학서적을 아주 많이 본 건 아니지만 기사를 쓰려고 보다 보면 이 재발률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럼 재발률도 이게 통계가 나오는가요? 네, 유럽 부상 통계를 보면 우리 그 내전근의 재발률은 햄스트링 근육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한 29% 정도로 보고가 되고 있는데 굉장히 높은 편이죠. 그러면은 10명 중에 3명은 다시 다친다는 거니까 부상을 다시 다치는 확률이 상당히 높은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캉테 선수가 두 번, 세 번째 다친 것도 이제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전근 손상의 가장 큰 위험 요소는 이전 부상 경력이 되겠습니다. 그런 전에 다쳤던 사람은 또 다친 확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근데 이 내전근은 이게 보통 사람들도 좀 다치나요? 아니면 이제 프로 선수들까지 격렬하게 하는 분들만 좀 많이 다치는 건가요? 일반 우리 생활 축구를 하시는 분들도 이제 많이 다칩니다. 그래서 근력이 약한 사람이 특히 또 다칠 위험성이 높고, 그 다음에 이제 유연성이 좀 떨어지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다치는 편입니다. 뭐 좌우에 근력의 차이가 있는 분들도 좀 다치는 편이긴 한데, 아무튼 제일 위험 요소, 1번 위험 요소는 이전에 다쳐본 사람이 또 다친다. 네. 그래서 이제 캉테가 상당히 많이 뛰었어요. 근데 잉글리시 프리미어 리그에 진출한 지 올해 5시즌인데 제가 통계를 뽑아보니까 지난 시즌까지 4시즌 동안은 가용률, 그러니까 경기를 뛴 비율이 90%가 넘었는데 올 시즌은 50%대더라고요.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계속 다쳤기 때문에 다칠 확률이 늘어나서 이렇게 아픈 건가요? 아니면 경기를 계속해서 많이 뛰었기 때문에 이렇게 아픈 건가요? 일종의 뭐 과사용 부상에 해당하는 게 이 내전근 손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아마 하나의 큰 요인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전에 너무 많이 뛰어서 혹은 너무 많이 이제 사용을 해서 이렇게 손상이 많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캉테는 사실 지구 전체를 커버한다고 할 정도로 경기를 많이 뛰는 선수인데 2018년에 제가 프랑스 언론을 보니까 월드컵 결승전을 포함해서 50경기를 넘게 뛰었기 때문에 캉테가 아플 가능성이 크다라고 했는데 정말 그때부터 계속해서 아프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과사용이라는 게 그렇게 해서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네, 충분한 그 회복 없이 이제 피로가 누적이 되면 이 과사용 부상이 일어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 부상 격리 사이트를 보니까 지난번 내전근 부상 때는 20일 정도, 제 생각보다는 상당히 짧았는데 이번에는 뭐 구단에서도 정밀 검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상태가 좋지 않다라고 했거든요. 상태가 좋지 않으면 어느 정도나 재활 기간이 필요한 건가요? 네, 경미한 우리 내전근 손상 같은 경우에는 뭐 한 2주에서 3주 정도면 이제 충분히 회복을 해서 복귀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우처럼 이렇게 부분 파열이 어느 정도 심하고 그 다음에 또 재손상이 세 번째 재손상이 된 경우에는 첫 번째 다쳤을 때보다는 굉장히 이제 길어지는 거죠. 그래서 보통 저희가 6주 내외로 일단 잡습니다. 그래서 뭐 피가 고였다든지 아니면 그 찢어진 부위가 넓게 되면은 8주 이상까지도 이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이고, 그러면 만약에 말씀하셨듯이 정밀 검사를 해서 길게 찢어졌다면 피가 고였으면 거의 2달 이상을 쉬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네. 이제 우리 내전근에 하는 역할이 뭐 킥 동작이라든지 아니면 크로스, 그다음에 수비 동작, 이런 동작을 할 때
많이 쓰이는 그런 그 근육이기 때문에 좀 걸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정밀 검사를 한다고 하면 뭐 MRI를 찍는 건가요? 아니면 초음파 검사를 해서 이제 부상 부위를 보는 건가요? 대체로 뭐 초음파로도 굉장히 이제 잘 보이는 부위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 내전근이 긴 근육이 있고 또 넓은 근육이 있는데 이 넓은 근육이 찢어진 경우에는 초음파 검사로 어렵고 MRI 검사로 이제 쉽게 발견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초음파로는 그 스크리닝 정도로 이제 한번 쭉 본 다음에 네. 정밀 검사는 우리 캉테 선수의 몸값 정도 되면 이제 MRI를 꼭 찍어봐야죠. 말씀하신 대로 정말 몸값이 얼만데 그러니까 이 선수가 다시 부상을 당하지 않는 게 중요하니까 최고의 검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동네 축구 선수들한테도 많이 오는 부상이라고 하면 이 내전근을 다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좀 해야 되나요? 네, 일단은 유연성을 굉장히 이제 확보를 잘 해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경기를 하고 나거나 아니면 경기하기 전에 어떤 그 워밍업 동작이라든지 아니면 쿨다운을 확실하게 한 다음에 이 내전근을 유연하게 만드는 게 1번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내전근 강화 운동도 이제 빼놓을 수가 없는데 일단은 뭐 스몰 스쿼시라고 다리를 넓게 벌리고 스쿼트하는 동작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내전근이 굉장히 활성화가 많이 되고 또 강화가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체중을 이용해서 다리를 넓게 벌린 상태에서 근육 운동, 그 스쿼트 운동을 해주시면 손쉽게 이제 그 예방 훈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캉테 선수는 어떤 재활 과정을 거치는 건가? 아까 이게 근육 같은 경우에는 해리케인 선수도 햄스트링인데 수술을 했잖아요. 내전근도 많이 찢어지면 수술을 하나요? 아니면 그냥 재활만 하면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이게 모든 근육이 완전 파열이 된 경우에는 이제 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이 내전근 같은 경우에는 뼈에 부착되는 부위가 이렇게 찢어지면서 견열골절 형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수술을 합니다만 웬만해서는 이제 수술을 하진 않고 부분 파열일 경우에는 일종의 자연치유 내지는 적극적인 치료 방법으로 해서 보존적인 치료로 이제 진행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캉테 선수가 어쨌든 간에 2019-2020 시즌에 59%만 출장한 것으로 나왔는데 앞으로도 이제 더 출장을 못하게 돼서 좀 아쉽고요. 빨리 부상 복귀를 해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사님 한번 마무리 한번 해보시죠. 과학 없인 축구 없다. 감사합니다.